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뀨미까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다고 했으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뀨미까미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신기하다. 네, 지금 거기 몇 시예요? 여기 지금 낮 2시 40분이에요. 시차가 꽤 있구나. 네, 9시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엄마께서 조금 뭐 신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좀 네. 감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조금 되게 소름 끼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집에 관련된 거였는데 예, 그 거기까지. 집에 정말 거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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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하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 네, 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알겠죠, 우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는 소중하니까 다 들으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시크릿으로. 자, 네. 거기 지금 나라가 어디죠? 저 영국이요. 영국, 잉글랜드. 네, 네, 예. 네. 빈 맨체스터.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영국식 발음으로 기릿해 주시면 됩니다. 렛츠가. 네. 게릿입니다. get it. 오케이. 일단 저희가 집이 이제 서울 쪽 위쪽에 사는데 강북 쪽에 사는데 네네. 이게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현재 그쪽에 살고는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살던 동네가 이제 좀 지겨우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사를 가시고 싶어 하셔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이제 서울에 막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청담역 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땅치고는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은 데가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청담이면 싸도 네, 그쵸. 근데 싸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대략 얼마 엄청 정도? 싸지는 그 당시에 거기가 원래 보통 한 10억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게 그 집. 당시에 7억이라. 오케이. 예. 네. 그래서 되게 그 정도면 싼 편이니까 그치. 왜냐면 거기 땅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럼 그 집을 한번 보러 가겠다 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랑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집에 가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조금 기가 엄청 세세요. 이제 네. 기가 엄청 세시고 조금 꿈도 잘 꾸시고 하시는데 계속 가는 길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12층에 살았는데 네. 그 아파트는 14층이었어요. 14층. 네, 14층인데 고작 2층 차이였는데 계속 가시면서 나는 여기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나는 니네가 싸우다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난 자꾸 여기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자꾸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앞에 계신데 이게 좀 신뢰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셔서 저도 옆에서 계속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창피하게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을 보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나는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 같다. 난 왠지 여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서는 집을 보러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막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위치도 그렇고 역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엄마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집도 되게 깔끔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좋아 엄마. 난 이 집에 이사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계속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집주인분이 계셨는데 엄마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예. 그러더니 갑자기 그 주인분한테 여기 사람 떨어져 죽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 예, 예. 그래서 제가 엄마를 진짜 푹 치면서 엄마 진짜 그러지 마. 이거 너무 실례야. 그러지 마. 이러고서는 이제 결국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일로 이사 오자 하고서는 다음날 5시에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음날 저희 엄마 혼자 5시에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1시쯤에 그 동네에 이제 새로 부동산 오픈을 하시려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한번 상가 자리를 알아봐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미리 가신 거예요. 네네. 미리 가셔서 다른 부동산에 가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동산에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 거죠, 저희 엄마한테. 예.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어디 아파트에 14층짜리 몇 호에 이사를 가기로 했다, 원래.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음에 상가짜리랑 이 집을 팔게 된다면 꼭 이 부동산에 와서 하겠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사모님 거기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예. 저희 엄마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하고서는 네 왜요? 이랬더니 사모님 거기 이러시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끝내시더래요. 아, 안 돼.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좀 찝찝한데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냥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찝찝한 상태로 차를 타고 계약서를 쓰려고 가기 직전에 그 착하신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딱 오시더니 사모님 이거 저희 부동산에서 말씀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사실 그 아파트 그 지금 이사 가시는 집에 자식이 있으셨대요. 예. 아들 중3짜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약간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그 집에서 한 거예요. 예. 떨어져서? 네.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던 거예요. 그게 예. 실제로. 근데 저희 엄마는 너무 그 순간적으로 놀래기도 하셨고 화가 나잖아요. 그걸 속인 거니까. 예.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저기 사장님 제가 지금 무슨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중3짜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막 승질을 내시면서 아이씨 누가 고춧가루 뿌렸어? 이러더니 뚝 끊으셨대요. 헐. 그리고서는 연락이 아예 안 됐어요. 와.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 촉이 정확했네요. 네, 저희 엄마가 조금 그런 촉이 좋아요. 저희 엄마의 할머니가 약간 그런 쪽이셔서 옛날에 예. 좀 촉이 진짜 좋으세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렇지. 근데 이런 촉이 좀 있으면 이게 또 그쪽 일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더 좋을 수는 있잖아요. 오히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좀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와. 그런 집이 한국에 은근 많대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집들이. 그리고 저희 동네도 당연히 있고 저희 엄마는 이제 부동산 하시니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세요. 근데 그런 집은 아예 맞지를 않으세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마음적으로도. 예. 근데 되게 많대요. 한국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사실 3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되게 짧게 가는 이야기예요. 저희 언니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예. 경기도의 어떤 절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절 같은 데 가면 장군신을 모시는 비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가끔 가면 있더라고요. 네. 그 절에 어떤 장군신을 모시는 비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언니가 약간 나쁜 마음을 살짝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장군신한테 혼난. 어떤 마음을 먹으셨길래? 어린 마음에 장난 반, 진담 반 약간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장군신이 이제 어린애한테 이놈 하고서 한번 혼낸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일까요? 그런 얘기예요. 네. 네. 저희 가족이 절을 좀 자주 가요. 네. 저희 어머니가 좀 신실한 불교시셔서 절을 좀 자주 가는데 네네. 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절에 갔는데 어머니는 절을 하고 계시고 저랑 언니랑 이제 아버지랑 해서 절을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비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석을 가운데 두고 옛날식 나무로 해서 디펜스를 쳐놓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비석을 터치 못하게 그렇게 두고 그 비석의 맨 위에 동전이 막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던져서 그 위에 얹으면 약간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하.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이게 장군신을 모시는 비석인가 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이제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고 이제 저희 언니도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근데 언니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500원짜리가 은근 많아가지고 그거에 약간 탐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언니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손을 막 뻗어서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러면서 막 손을 뻗고서는 막 그걸 빼려고 장난을 겸 이제 진심 겸 이렇게 친 거예요. 예.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언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막 귀신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도 많았고 해서 언니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예. 보고 계실 거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니가 막 하다가 팔이 짧으니까 안 되니까 재미없다 이러고서는 막 뒤를 딱 도는 순간적으로 네. 저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예. 몸이 딱 깎아시 펴지더니 근데 그 밑에 돌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계단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머리는 지켜야 된다 해서 머리를 확 잡고서는 언니를 딱 잡았는데 예. 언니가 진짜 너무 얼굴이 새하해가지고 이렇게 기절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일어나봐. 아빠도 이제 일어나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네. 언니가 눈을 살짝 뜨더니 할아버지가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언니 말을 들어본 즉슨 하얀색 수염에 하얀색 머리를 길게 가지신 할아버지가 도사같이. 그 절에 들어갈 때 옆에 사천왕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눈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눈이 무섭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 얼굴에 이제 머리 하얀 그런 한 분이 언니한테 이놈! 하고서는 소리를 질렀대요. 예. 그 순간에 이놈! 이러면서 막 소리를 빽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쓰러지고 그리고서는 계속 그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언니도. 예. 그러더니 이제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언니는 바깥을 계속 보다가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무슨 일이었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가 기억이 안 난대요. 예. 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서는 저희 가족도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는 네가 나쁜 맘 먹어서 혼내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네 그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언니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은 꿈을 꿨는데 예. 침대 옆에 이제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이랑 의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책상 쪽에 보통 의자에 엉덩이를 대고 책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하얀색 머리에 하얀색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책상에 엉덩이를 대시고 의자에 다리를 이렇게 놓으신 상태로 그리고선 다리를 꼬고 저희 언니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셨대요. 예. 계속 그 꿈을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걸 꿨어요. 저희 언니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군님이 약간 저희 언니를 혼낸 것 같아요. 이야. 그 당시에. 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뵙기도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정도면 뭔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떻게 또 보이셨을까? 언니분은.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잘 모르겠는데 저 빼고 다 좀 뭔가 있나 봐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 혹시 네. 언니분은 귀신 보시는 네. 분이에요? 저희 언니는 꿈을 잘 꾸고 예. 저희 엄마는 느낌을 되게 잘 느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할머니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느낌을 되게 잘 느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그쪽 일을 하셨던 걸로 약간 알고 있는데 장님이셨대요. 예. 장님이셨는데 다 알고 계셨대요. 이야,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약간 좀 나름 그쪽에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네. 이제 이게 두 번째 언니분이 실제 언니분이 겪으신 거고 마지막 이야기일 텐데 네. 어떤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 그리고 예. 이거는 네, 제가 친한 언니가 있었던 일인데 저는 솔직히 영국에 귀신이 많다고 해서 영국에서 뭔가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예. 보면 대부분 프랑스에서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오, 거의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영국은. 네, 근데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더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오, 영국에서, 예, 예. 프랑스에서 봤다는 친구들을. 근데 이 언니는 그 이야기가 너무 무서운 게 저는 사실 귀신 이야기 좋아하고서는 좀 무섭긴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도 귀신은 사람한테 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 그 언니가 겪은 걸 보고서는 가능은 하구나 이 생각이 딱 오. 들더라고요. 예, 예. 가능은 하구나 이런 생각? 그런 이야기예요. 그 그리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레츠 게르시죠. 예, 일단 이 언니는 제가 영국에서 만난 언니고 예, 여기서 영국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결혼하신 게 한 5년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 영국 남편분께서 이제 재혼을 하신 거였어요, 이 언니랑. 네네. 근데 여기 나라가 조금 신기한 게 옆집에 전 부인이 살아요. 바로 옆집에. 그래서 이제 전 부인이 가끔 언니한테 좀 신경 건드리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예.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도 원래 그 집에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네.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임신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니까 이제 그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옆집에 그 전부인도 있고 전부인의 딸도 있고 막 자꾸 막 언니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다 보니까 남편분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나 여기서는 애를 못 낳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집을 빌려서 내가 임신 초기에만이라도 조금 좀 안정을 하고 싶다라고 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 남편분께서 그 프랑스에 이제 보르도랑 파리 사이에 있는 되게 작은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은 그 집이 주변에 다 농가밖에 없고 네. 다른 집에 가려면 차를 타고 20분은 가야 되고 마트를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 그냥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집만 하나만 띡 있는 예. 그런 집을 빌리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엄청 으리으리했대요. 시골집이다 보니까 엄청 으리으리하고 그 언니가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이 약간 미로 같은 느낌이었대요. 프랑스 야, 집인데 저택이구나. 엄청 막 네, 저택인데 이쪽 문을 열면 저쪽 문이 나오고 저쪽 문을 열면 저쪽 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집이었나 봐요. 옛날 네네. 집 완전. 근데 그 집을 빌렸는데 그 집에 처음에 딱 앞에 도착을 한 순간 이 언니가 엄청 둔해요. 진짜 네. 정말 그런 감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느낌이 누가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네. 내린 순간. 근데 그게 남편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남편분도 그 느낌을 순간적으로 같이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예. 같이. 어. 근데 그 집에 이제 가게 돼서 그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한 새벽만 되면 설거지 소리가 막 달그락 이렇게 난대요. 누가 자꾸 설거지를 예.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달그락 접시 이렇게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나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쥐인가 보다 아니면 고양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집에 고양이는 없었고 쥐는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쥐인가 보다 쥐가 막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언니가 이제 그 집에 가고 한 5일 뒤에 영국에서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방이 많으니까 다른 방에 거기다가서 자라 하고서는 이제 또 거기서 있는데 또 여김없이 새벽에 또 달그락달그락 그러고 심지어 이번에 말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아침에 배가 고파서 뭘 해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대요. 네. 그리고서는 그날 오전이 돼서 너네 뭐 먹었어? 뭐 해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일어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안 해 먹었어. 우리 지금 일어났어. 이렇게 해서 이 언니가 너무 둔하니까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친구들이 돌아가고 그 언니가 이제 침대에 이렇게 걸터서 눕는 거 있잖아요. 상체만 이렇게 세우고. 네네. 그러고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편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안방에. 근데 그 화장실에서 남편분이 이렇게 쓱 나오시면서 이 언니 쪽이 화장실 쪽이었고 바깥 그 오른쪽이 창문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창문 쪽으로 와서 누우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데 언니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게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그 옛날 시대 잠옷 있잖아요. 그 서양 잠옷, 목부터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 예. 그리고 머리에 빵모자 같이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다 넣는 그런 천으로 된 거. 예. 그거를 그렇게 입은 웬 할머니가, 머리도 새하얀 할머니가 진짜 기괴하게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아저씨를 따라가더래요. 오, 예. 네, 그렇게 절룩거리면서 아저씨 루트를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더니 아저씨가 이제 언니 옆에 똑같이 언니랑 같이 상체를 세우고 누웠는데 그 할머니는 아저씨랑 반대로 거꾸로 눕더래요. 예. 아저씨 발 쪽에 머리를 두고 그렇게 눕더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걸 바라보는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예. 너무 놀래서. 그래서 이러고서는 딱 이렇게 눕는 순간 그 아저씨한테 남편 너 지금 어떤 할머니가 너랑 같이 누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 집이 뭔가 이상한 건 알고 있었으니까 예. 야 장난치지 마. 그런 장난 재미없어.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게 예. 또 그 일이 있고 언니가 이제 무섭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 게. 그래서 항상 아저씨랑 같이 있고 아저씨가 장 보러 갈 때도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 하루는 전 부인이 딸이랑 같이 또 온 거예요. 프랑스에. 근데 예. 그 딸내미가 프랑스의 디즈니월드를 가고 싶다고 해서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가자 아빠. 난 아빠랑 꼭 가야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나는 가기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네 갔다 와. 너네 파리로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너무 싫어서 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 집에 혼자잖아요. 그렇지. 너무 무서워서 차마 그 안방에는 못 누워 있겠고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 담요를 덮고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었대요. 네. 계속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떨고 있는데 위에서 자꾸 쿠당탕탕탕탕탕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미쳤네. 예.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오돌오돌 떨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쿠당탕탕 쿠당탕탕 이렇게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그 쥐가 죽을 때 칙 이러잖아요. 칙 이러고서는 단말말을 지르고 소리가 잠잠해진 거예요. 싹 예. 잠잠해졌는데 옛날 집은 위랑 아래랑 이 벽과 천장 사이가 이렇게 틈이 있는데 예. 그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막 두리번 보는데 그 틈을 딱 봤는데 거기서 피가 막 흘러내리더래요. 오, 예. 피가 근데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대요. 차라리 이 집보다는 밖에 나겠다 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좀 진정을 시키고 다시 들어가서 그래 차라리 저 피보다는 안방이 낫겠지 이러고서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막 잠은 안 오는데 자야 돼 이러면서 그날 밤새도록 막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언니가. 그런 일이 있고 언니가 점점 그 집에서 쇠약해져 갔어요. 계속 점점 이렇게 몸이 아파지고 계속 밤마다 가위를 눌리고 자꾸 그 할머니가 자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아저씨를 따라와서 거꾸로 눕는다든가 부엌에 누가 서 있는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안 좋았는데 하루는 아저씨가 이제 마트를 간다고 하고 언니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난 쉬겠다 이러고서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언니가 계속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이 집을 빨리 나가야겠다. 이 집에 있는 무언가가 이 언니 보고 빨리 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기분이었대요. 계속. 그래서 이 집을 빨리 나가야겠다. 남편이 오면 남편한테 나 이 집 못 있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해야겠다 하고서는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가위가 딱 눌린 거예요. 예. 근데 가위가 눌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 네. 쩔룩쩔룩하면서 예. 그 할머니가 똑같이 또 화장실에서 딱 나오더니 이번에는 언니가 있는 쪽으로 딱 오더니 언니를 이렇게 보더니 막 머리도 산발에다가 빵모자를 쓰고 그 할머니가 막 엄청 기괴스럽게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귀신은 윙 하고 올라올 것 같은데 예. 그 할머니는 진짜 사람처럼 다 나이 드신 할머니처럼 침대를 부여잡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막 와. 부들부들거리면서 막 기괴스럽게 막 올라오더니 예. 이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딱 서서 언니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막 입꼬리를 씩 웃더니 언니 배 위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뛴 거예요. 할머니가. 와, 악독하다 뛰면서. 진짜. 막 뛰면서 막 웃으면서 하면서 뛰면서 막 뛴 거예요. 근데 언니가 너무 놀라니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순간적으로 아이가 이제 유산이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가 쫙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언니가 한동안 나 이 집은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다른 아예 새로운 집을 구해서 언니 혼자 있었어요. 그냥 남편도 보기 싫고 와. 다 보기 싫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실제 해코지를 했네요.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현재도 안 믿어요.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는 근데 그때는 진짜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와. 근데 본인이 진짜... 당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럼 그 할머니는 그 프랑스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겠죠? 외국인 할머니. 네네. 그렇죠. 와,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 그러면 그 까미님께서는 이야기가 또 네. 혹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딱 요 세 가지만 있으신 거예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 듣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주워 들은 건 많아요. 진짜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네, 나름 이야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또 되게 많아요. 네. See you again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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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다시 만나요. 네, See you again 하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도 진짜 소름 돋고 그리고 말씀도 워낙 표현을 잘해 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합니다. 곳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See you again. 네, see you again이요. again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다시 연결해서 볼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분 다시 See you again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를 너무나 또 잘 해주시고 또 주워들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시니까 또 실화 주변에서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 분 같아요. 인터뷰를 좀 하시고 그러신 분 같아서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See you agai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마지막 이야기도 소름 돋았지만
결국엔 귀신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었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귀신들과는 좀 다르게 해외 귀신들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해외에는 폴더가이스트 현상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분명히 뭔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각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호인 아빠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는 만신할머니께서 또 어느 곳을 지나다가 어떤 악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배경이 아마 그 현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윤호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실 텐데, 할머니께서 네. 또 악귀를 만나신 적이 있다. 근데 좀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악귀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뒤에 있는 배경이 바로 그 현장일까요? 아, 그 현장은 아닙니다. 아, 그럼 비슷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기서부터 이야기일지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자, 시작하기 앞서 경고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얘기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 뭐 안 믿기고 희한한 얘기인데 네네. 오늘 얘기는 더 그렇습니다. 할머니도 사시면서 딱 한 번 겪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를. 딱 한 번.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한 번 가셨답니다. 예.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에 한 번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악기를 처리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오호. 사연을 하시면서. 예. 네. 그냥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할머니가 계립령이라는 곳에서 있는 악기를 처리하신 일이에요. 계립령?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 예, 예. 계립령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하늘재라고 말을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여기. 하늘재. 오. 네, 하늘재. 그러니까 언덕인 거죠. 네네. 넘어가는 언덕. 그래서 한번 이야기 준비하면서 검색해봤는데 하늘재라고 불린다 하더라고요. 예. 사진은 이제 그곳에 있는 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성황당이에요. 네네. 뭐 할머니 말씀으로는 거기에 계시는 분이 뭐 일을 부탁하셨는데 그걸 하시다가 거기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네네. 그 사진의 장소가 이름하여 꿀떡고개랍니다. 꿀떡고개? 꿀떡고개. 네, 이름이 되게 웃기죠. 네, 맛있겠다, 꿀떡고개. 꿀떡. 네, 꿀떡고 진짜 꿀떡을 팔아서 꿀떡고개였답니다. 오, 예. 되게 유명한 꿀떡을 파셨대요 거기서. 되게 유명했대요 그 지역에서는. 네. 그래서 이름부터 좀 웃기긴 한데 할머니가 이제 시작이 연풍에서 굿을 마치셨대요. 네. 연풍에서 굿을 마치시고 이제 거기 일 도와주시면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분이 태워주시겠다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화령을 오시게 됐대요. 네네. 이화령이라는 곳이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기 괴산에서 경상도로 넘어오려면 그 길밖에 없었대요. 오, 예. 그쪽 길밖에 없었대요. 그 비포장길에 되게 막 꾸불꾸불하고 이런데 그 일제가 만들어 놓은 도로래요. 거기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넘어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또 겨울철이라서 눈이 와가지고 차가 한 번에 올라가지를 못했대요.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중간중간 이제 멈춰가지고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가셨는데 네. 원래는 이게 뭐 한 3시간 정도면 넘어가는 고갯길인데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해가 지실 때쯤 이제 반대편 내려오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버스는 이미 놓쳤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근처에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댁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 테니 그쪽 마을에 데려다 달라 해서 이제 그 문경읍에서 나오는 길에 아시는 분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대요. 네.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버스가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르신이 갑자기 야 내가 지금 꿀떡이 먹고 싶구나 꿀떡이나 하나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오, 꿀떡을. 예. 예, 어르신이 찾으시는 걸 보니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게로구나 가자꾸나 하시고는 내리시더래요. 갑자기 어느 마을의 예. 앞 입구에서 할머니도 빨리 따라 내렸지. 내리고 나서 이제 구불구불한 길을 이제 조그만한 오솔길을 이제 올라가 보니까 그 장소가 나와 있더래요. 예. 사진에 보이는 그 장소가 오. 끝독고개가.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셔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황당 뒤에 나무 큰 거 있잖아요. 예. 큰 거 원래는 그 지금 사진에 있는 성황당처럼 좋은 성황당이 아니라 되게 낡고 허름한 성황당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그 나무 뒤편에 네 분이 있으시더래요. 네 분이. 네. 한 분은 되게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젊은 남녀 한 쌍이 이렇게 있더래요. 복장은 아주 오래된 복장, 현대식 복장이 아니라 조선시대나 뭐 이때 복장 네네. 하고 계시더래요. 네 분이서.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모시는 신명이 이제 인사를 드리시고 할머니 이제 서로 막 인사를 나누시더래요. 어쩌자고 이렇게 예. 부르셨냐. 그러니까 하고는 이제 얘기 막 하시다가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인자하게 웃으시고 부탁을 하나 하시더래요. 내 부탁 예.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내가 요즘 영 시끄러워가지고 귀찮은데 자네가 도와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네 그렇으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하시고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부탁하는 것도 우스운데 여기 있는 이제 젊은 남녀들 네네. 두 분을 데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소개해 주는데 그간 이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벌 아닌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벌 아닌 벌을 받아서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 다음 생을 위해서 보내주려고 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음 명을 받을 사람이지 이제는 뭐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네네.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도 많이 없으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도 없다마는 뭐 이 사람은 굳이 이곳에서 지킨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뒀다고. 그러니까 이 고생한 사람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세로 인도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걸 할머니 뭐 내세로 인도하라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도굿을 해달라는 뜻인 줄 아셨대요 처음에는. 이 천도굿을 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냥 보내줄 수는 없고 마침 어르신이 근처에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부탁을 드렸다고. 한번 찾아뵈 달라고. 그러니까 신끼리 뭐 대화를 했겠지. 그렇겠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먼 길 조심히 가라고. 그리고 가끔 가다 들러가지고 인사나 해주면 고맙겠다고. 오. 자네 같은 사람이 요즘은 드물어가지고 내가 부탁할 사람이 마땅히 없다고. 그 사람이 보여야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인사드리고 이제 길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모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네. 내가 먼저 가서 부탁을 드려야겠구나 하시고는 너는 천천히 오너라 하고 먼저 떠나시더래요. 그걸 할머니가 이제 옆에 계시는 다른 신명하고 길 떠나시면서 사정을 물으셨대요. 그 뒤에 두 분한테, 그 젊은 남녀한테. 젊은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원래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래요. 원한을 품고 죽어가지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을 자꾸 해쳤대요. 아, 자기가? 예, 자꾸 해쳤는데 거기 계시는 이제 그 어르신이 불쌍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거기에 메어 두셨대요. 그 신목이랑 같이. 네네. 여기 있으면 길 가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사람을 해친 벌로 그곳에서 사람들 도우면서 그동안 지냈다고. 옆에 있는 남자는, 젊은 남자는 원래 내가 살아있을 적에 사모했던 사람이래요. 사랑했고. 사모했던 사람인데, 예. 근데 이제 죽어가지고 자기하고 함께 있겠다 해서 어르신이 이제 허락을 하셨대요. 그러면 둘이서 같이 지키거라 하시고, 네.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지내셨대요. 뭐 300년을.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사고로 죽은 사람, 뭐 전쟁으로 죽은 영혼들, 막 그렇게 사람들 많이 달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위험 없게 많이 돌봐주셨대요, 거기서. 네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영혼들도 없고, 사람들도 안 찾고, 제사도 안 지내니까, 이제 어르신이 와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이제는 뭐 오가는 사람들도 없고, 뭐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도 없으니까, 괜히 여기 이제 그만 매여 있고, 그만 환생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도움을 청했대요. 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그 젊은 남자한테 정중히 인사드리고,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뭐 두 분을 위해서 해드릴 일이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끝까지 도와드리겠다 하시고는 이제 그 미천한 제자가 두 분 가시는 길, 마지막 가시는 길을 돕게 돼서 영광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걷기 시작하셨대요. 버스도 안 타고 가셨대요. 걸어가셨대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신명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아까 저기서 꿀떡고기에서 배웠던 그 어르신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신명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이름이 없는 분이시다 와? 얘기하시더래요. 그저 예전부터 그곳에 계시던 분이라고. 그저 사람들은 큰 분이라 불렀다고. 네네. 그런데 이름이 없다 해서 작은 분이겠냐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지 않은 것 뿐이라고. 네. 오히려 저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거라고. 저 어르신은 아무한테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예. 정말 아무한테나 모습을 보이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르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너한테까지 모습을 보이신 거지. 그리고는 이제 가는 길에 행여 놀랄까봐 내가 미리 말을 할 테니까 새겨 들으래요. 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가는 길은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는 두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예. 일반 길이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걸으라고. 그리고 복이라고 생각하라고. 네가 신업을 걸으며 만나야 할 많은 신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네네. 이 길을 가는 중에. 그리고 큰 어르신은 미리 부처님 전에 가서 고하셨을 거라고. 네. 이 두 명이 내세로 향한다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는데 가는 마을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인사를 하더래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 어떤 마을은 무당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어떤 마을은 뭐 수호신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어떤 마을은 스님이 와서 인사드리고 나와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도착한 곳이 그 아까 얘기했던 하늘제 근처의 마을에 도착을 하셨대요. 밑에. 예. 이미 이제 그곳에는 이제 그곳 무당인분이 그 모시는 신명과 같이 계셨대요. 네네.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두셨는지 이제 그 음식을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련해 주신 그 음식으로 그 떠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구슬 해드리고 이제 큰절 해드리고 가시는 길 편하게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그 두 분은 이제 하늘제를 건너서 넘어가시더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이제 그분 집에서 묵기로 하고 이제 그 무당분 집으로 가셨대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막 얘기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 게 보이더래요. 네네. 갖고 아이고 무슨 일인데 그러시느냐 말씀을 해보셔라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보살님 사실은 이 근방에 아주 큰 악기 하나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힘이 안 돼가지고 겨우 맞고만 있다고. 그래서 집에를 잘 오지를 못한다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그저 이곳 주변에 계시는 큰 신분들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만 드린다고. 예. 아직 답도 못 구하고 계속 기도 다니셨대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나 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고 이제 사정을 설명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자신 집에 자신이 머무는 집에 길 잃은 영가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네네. 하나 둘씩. 그 처음에는 그냥 뭐 길 잃은 영가가 무당집인 거 알고 뭐 원 풀어달라고 그랬나 보다 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뭔가 이제 탈이 났다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네. 자기들이 이제 계림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자기들을 자꾸 잡아먹는데 자기들 자꾸 잡아먹고 그래서 막 가지를 못한대요. 그 근처에.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악기 좀 처리해달라고 무당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 이분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냥 뭐 그저 그런 악기 하나가 거기서 설치나 보다 잡으러 예.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찾아보셨는데 도저히 자기가 처리가 안 될 것 같더래요. 무섭더래요. 얘기를 듣자마자 할머님도? 귀신한테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할머니 말고 예. 그분이 그 무당분이 예.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내가 처리 못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기 딱 끝나자마자 찾아볼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로 갑자기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가시겠더래요. 예. 겁이 나 엄두가 안 나더래요. 밤에. 그리고 나서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밖에서 막 큰 소리를 내는데 뭐 나가볼 엄두도 안 나더래요. 무서워가지고. 예. 너무 무서우니까. 나가면 막 죽을 것 같더래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이제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온 거예요. 네. 본인 집을.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급히 도망을 쳐가지고 자리를 정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네. 기도 드리시면서 기다려 보셨대요. 3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계셨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낮에만 와가지고 집만 챙기고 나가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모시는 신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며칠 후에 큰 분이 오실 모양이다. 그분께 부탁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자 하시더래요. 막 밝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그날 막 되게 무서우셨대요. 또 네네. 찾아오면 어떡하나.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2, 3일 동안 조용했대요. 그 학교. 예. 조용했대요. 막 설치지도 않고 조용했대요. 자기 집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찾아오신 거래요. 그날. 근데 보시자마자 아시겠더래요. 딱 보자마자. 예. 뒤에 이제 같이 따라오신 젊은 남녀 2분은 그동안 그분이 그 꿀떡국에 가서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보던 분이 2분이 오신 거예요. 예. 그 자리. 그리고 할머니 옆에 있는 서 있는 시를 보시고는 그 옆에 있는 신명이 인사를 먼저 하시더래요. 할머니 신명한테. 근데 자기는 그게 이상했대요. 자기가 이제 무당일을 하면서 자기 신명이 누구한테 먼저 굽히는 걸 몇 번 보지를 못하셨대요. 먼저. 네네. 먼저 굽히는 걸 못 봤는데 먼저 굽히는 걸 보고 저분은 정말 큰 분인가 보다. 연배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신명을 모시고 살아가시누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리고는 이제 자기보다 연배가 어리니까 쉽게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이 사람이 한다고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망설이다가 말씀을 꺼내신 거래요. 네네. 그 할머니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알겠다. 그놈 낯짝 한번 내가 보겠다 하시고는 이제 그 밤중에 이제 그분하고 길을 나서셨대요. 와, 출격. 예. 예. 그 하늘자리를 향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두런두런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가시는데 갑자기 이 무당문이 딱 멈추더니 못 가겠대요. 오. 이거 안 느껴지냐고 예. 딱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가 뭐가 느껴지노?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겠다고. 예.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더 가면 저는 살아서 못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안하지만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발걸음 돌리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보다 연배가 높잖아요. 할머니보다.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일인데 그렇게 겁내하시냐고 네. 얘기를 해보라 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날 누르는 게 느껴진다. 예. 위에서 뭔가가 누르는다. 무슨 기운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 느껴보는 기운이라
모르겠다. 그 아낀 놈의 기운인지도 모르겠다. 진짜 처음 보는 느낌이다.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시고는 그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앞으로 안 가시고 자꾸 뒤로 물러나시더래요. 어허, 예. 할머니 손을 끌고 그냥 같이 가자고. 뭐가 무섭냐고. 같이 옆에 신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신명도 옆에 같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냐고. 가자고. 끌었는데도 이분은 못 가신다고 딱 학을 뗀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 그럼 제가 그러면 혼자 다녀오겠다. 집에 가서 기다리고 계셔라 하시고는 할머니 혼자 길을 걸어 가셨대요. 그 밤중에. 예, 길을 걷는데 달도 없는 밤이었대요. 달도 없는 밤이 캄캄하잖아요. 그 산 중에. 캄캄하면 제가 할머니 그 캄캄한 산 중에 걷는데 안 무섭냐고. 거기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뭐가 무섭노? 옆에 신도 계시는데 같이. 그냥 나는 그때 그거 처리할 생각에 이렇게 걸었지 하시더라고. 걷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할머니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꼭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죽어다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같이 느껴지셨대요. 걷는데 그냥 똑같은 길을 걷는데 그래가지고 딱 멈춰가지고 물어보셨대요. 옆에 네네. 있는 신한테. 제가 지금 걸어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 얘기하니까 그 신이 얘기하시더래요. 예. 계속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계속 가도 된다고. 계속 가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예? 이거 지금 저승으로 가는 길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 옆에 있는 신명이 저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네가 저승으로 가는 길이면은 내가 이렇게 너를 보내겠냐고. 걱정하지 예. 말고 걸으라고. 계속 가야지. 네가 찾으려고 하는 놈은 현세와 내세 그 중간 어디쯤에 숨어 있는 놈이라고. 그 놈은. 그러니까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 놈은 절대로 현세로 나올 놈이 아니라고. 거기 있으면서 영혼을 잡아먹는 놈이니까 네네.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놈이 설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근처에 있는 분이 화가 나셨으니 그놈이 여기서 설치고 다니는 거겠지. 그러시고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원래 거기가 하늘제라는 곳이 예. 옛날부터 현세와 내세의 그 갈림길이래요. 아, 거기가 현세와 경계구나. 네, 경계 비슷한 거래요. 예, 예. 경계 비슷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내세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래요. 허락된 사람만이 보이는 거지. 네. 허락된 사람만이. 그러니까 그 신명도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 길을 들어올 수는 없다고. 이 길은 죽은 사람만이 걸어다니는 길이라고. 그런데 네가 오늘 이 길에 들어선 이유는 네가 오늘 두 사람을 내세로 인도했기 때문에 너한테 길이 잠시 보이는 거라고. 이야, 예. 길이.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악기를 처리하라고. 너한테 주어진 일이다. 예.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그 얘기 들으시고는 잠시 쉬다가 걸으셨대.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밑에 낮에 봤을 때는 한 반나절이면 올라가겠다 싶었대요. 산이. 네네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예. 그래서 언제 도착하냐 물어보니까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고는 걸으시더래요. 그 할머니는 그냥 말없이 계속 따라가셨대요. 얼마나 갔을까. 달도 없는 밤인데 희한하게 언제부터인가 밝은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네네. 분명히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인데 모든 사물이 식별이 되더래요. 네. 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 할머니가 신기하다 이러시면서 넋을 빼놓고 걸어 다니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이질감이 있는 소리. 할머니 표현으로는 뭐 트림하는 소리 같았대요. 뭐 끄끄 하는 소리. 예. 그 할머니 무슨 소리지 하고 두리번 거리시는데 풀숲에서 뭐가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풀숲에 풀 이렇게 헤치는 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게 싹 나더니 팔뚝만한 구렁이가
그 길가로 툭 나오더래요. 예, 예. 활동만한 구렁이가 툭 하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할머니 놀래갖고 멈칫하니까 옆에 있는 신명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업신이구나. 업신이구나. 누군가 여기다가 버려두고 간 모양이라고. 네네. 집안의 업을 다 짊어지고 해결을 다 해줬는데 결국엔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여기 오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구나. 예. 내가 너 돌려보내주겠다 하시고는 그걸 돌려보내주시더래요. 그리고는 또 이제 계속 걸으시더래요. 뭐 또 그렇게 얼마나 또 뭐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도무지 산꼭대기가 나올 기미는 안 보이고 왠지 같은 곳을 빙빙 도는 느낌 있잖아요. 아, 예. 뭔가 홀린 것처럼 빙빙 도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옆에 신병한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고. 네. 그러면 이게 그 내세로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할 줄 알았냐고. 윤회의 굴레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았냐고. 예. 걸으라고. 너는 이 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못 나가지 싶다. 우리는 아마 네네. 하시고는 또 걸으시더래요. 계속 뒤를 따라 걸으셨대요. 예. 한참을 걷다 보니까 위에서 산 위쪽에서 뭐가 막 다다닥 뛰어내려오더래요. 뭐가 막 다다닥 뛰어내려오는데 할머니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개가 막 뛰어내려오더래요. 개가. 예. 그 산 중에 그 산 한복판에서 개가 막 뛰어내려오는데 할머니가 개를 보고 놀래가지고 웬 개가 이 산 중에 있노 싶으셔갖고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셨대요. 예. 신명이 혀를 차시더래요. 또 아휴 차시더니 어느 놈인지 이렇게 윤회해야 될 영혼을 해야 하는지 뭔 벌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 예. 봐야겠다 하고 갑자기 막 걸음을 빨리 하시더래요. 막 네네. 지금 걷던 속도보다 2배로 할머니가 막 헐레벌떡 쫓아가셨대요. 막 거의 뭐 반 뛰다시피 해가지고 예. 그냥 막 뛰어가시는데 한참 그렇게 막 뛰다 걷다 하시다 보니까 어디 숲속에서 뭔가 바다득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 이 가는 소리처럼 막 바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고 싶어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면서 소리 나는 쪽으로 이제 조심조심 가보셨는데 그곳을 가보시니까 누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더래요. 소리를 내면서 바닥 소리를 내고 그리고 신명이 갑자기 호통을 치더래요. 예. 육실할 것이 네 놈은 뭐 하는 놈인데 이곳에서 길을 가는 영혼들을 해야 하느냐 뭐 이렇게 고함을 치니까 예. 갑자기 뭐가 날아오더래요. 할머니한테. 오, 예. 할머니 방향으로 예. 뭐가 휙 하고 날아오더래요. 그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몸을 피하셨대요. 그리고는 뭘 던지고 나서 도망을 막 치더래요. 산 쪽으로 예. 막 뛰어 도망가더래요. 할머니가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던지는 걸 보니까 사람 해골을 던진 거예요. 유고를? 예. 사람 유골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유골을 보니까 유골이 막 와스라져 있더래요. 예. 그 두개골이. 그걸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그 등 돌리고 앉아있던 곳에 가보니까 사람 해골, 개 머리뼈, 막 고양이 머리뼈 이런 게 막 널브러져 있더래요. 예. 거기에. 그 일대에 막 널브러져 있더래요. 이제 그걸 보고 신명이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쳐죽일 놈을 봤냐고. 내세로 가려고 길 가는 영혼을 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전기하고 원을 다 빨아먹었다고. 이야. 여기서. 예. 이런 곳에 박혀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 오지도 못할 거고 자기를 잡으러 올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네네. 많이 잡아먹지도 않았대요. 티 안 나게. 티가 나면 잡으러 오니까 티 안 나게 조금씩 배가 고플 때 하나씩 거기서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참 많이 잡아먹지도 않고 눈치채지도 못하면서 잡아먹었으니까 참 영악한 놈이라고. 이놈.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또 거기를 또 찾아다니셨대요. 네네. 그 현세와 내세 중간 어디쯤 표현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찾아다니시다가 이제는 막 허리 아래로 막 안개가
빡빡하게 끼더래요. 네. 갑자기 걸으시는데. 그래서 아 이제 올 때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내가. 이거 삼도천이다. 이 느낌 드셨대요. 처음에는. 이거 삼도천이다. 나 이제 진짜 죽으러 가나 보다. 저거 못 잡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가시다가 결국엔 이제 찾아내셨대요. 네. 그런데 그 형체를 보니까 그 존재도 도망칠 데가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몰린 거지. 네네. 계속 쫓아오니까 내세로는 가지 못하고 내세 쪽으로 건너가면 거기 있는 지옥 신장들이 잡으러 올 것 뻔히 하니까 내세로 건너가지를 못하고 현세로 도망가자니 뒤에서 자꾸 쫓아오고 예. 겁을 줘도 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쫓아오니까 이제 걔도 몰린 거예요. 몰리니까 이제 거기서 할머니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래요. 네네. 많이 노려보는데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우 다시는 막 꿈에도 보기 싫은 형상을 보셨대요. 그때 내가 다시는 보기 싫은 형상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뭘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하는데 이게 되게 힘든데 예. 할머니가 머리카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머리카락이 없고 눈하고 귀가 가득 있었대요. 머리에. 예. 머리 피부에. 눈하고 귀에 막 머리에 막 돋아나 있고 막. 입하고 코는 개 주둥이처럼 튀어나와가지고 혀는 쭉 내빼물고 있고 입가에는 피가 막 가득하고 그 주변에 피로 막 있고 그리고 혀는 길게 빼물고 예. 눈은 양쪽으로 쭉 찢어져가지고 그마저도 한쪽 눈은 그 안구에서 빠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있더래요. 그 꼴을 해가지고 막 킁킁거리더래요. 막 이렇게 킁킁거리더래요. 한참을 그러다가 말을 하더래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올 수는 없는데 어찌 여기 왔지? 어떻게 왔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계속 어떻게 왔지? 막 계속 이 말이만 반복하더래요. 할머니가 막 그전에도 많은 악기들을 만나 보시긴 예. 했지만 그런 흉측한 몰골은 처음이었대요. 아주 눈 뜨고 못 봐주겠더래요. 막 그런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몰골을 해가지고 막 악을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신명이 손을 쭉 뻗으시더니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를 툭 깎으시더래요. 네네. 나뭇가지에 이제 가지하고 이제 잎하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흔드시더래요. 이렇게 흔드는데 그 나뭇가지인데 소리가 방울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예.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서 예. 할머니 되게 신기했대요.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갖고 흔드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더래요. 딸랑딸랑하고 딸랑딸랑 하는데 그 악기가 하지 말해. 하지마 이러면서. 하지 마라고 계속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막 뒤로 막 가더래요. 꼭 누가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오 예. 당기는 것처럼 막 누가 끌고 가는 것처럼 막 뒤로 막 끌려가더래요. 이제 심장은 계속 앞으로 가면서 계속 나뭇가지 흔들고 딸랑 하시면서 할머니가 나중에 생각해 보시니까 그게 영혼들을 보내는 소리였던 거예요. 아 예. 그 영혼이 잡아먹은 그 영혼들을 할머니 신명이 바리공주 신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딸랑 할 때마다 저승으로 가는 그 소리인 거예요. 네. 영혼들은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저승으로 가는 소리다. 그리고는 이제 내세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영혼들은. 예. 깎기는 막 계속 끌려가는 거고 그동안 먹었던 영혼들이 계속 뒤로 가니까 계속 조금씩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막 끌려가면서도 막 발악하더래요. 막 내 거라고 막 예. 내 거라고 하지 말라고 내 거라고 막 내 거야 막 하지 마 내 거라고 계속 끌려가면서 막 하다가 막 악을 쓰더래요. 예. 한 번만 더 막 몇 번 더 계속 그거 하면은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죽일 거라고. 오, 내가 예. 갈 때 가더라도 이 여자는 죽이고 갈 거라고. 예. 막 악을 쓰더래요. 막 몸은 뒤로 끌려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확 끌려가고 있더니 할머니는 전혀 그게 안 무서웠대요. 그 협박을 하는데도 전혀 끌려가는 걸 보니까
질질질 끌려가면서 막 그렇게 악을 쓰고 있는데 신명이 말씀하시더래요. 방울을 흔드시면서 예, 예.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아이고 세상에 많고 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고 원이 되어 세상을 떠돌아도 모두가 저승으로 갈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네네. 그런 영혼들을 니깐 놈이 뭔데 그렇게 해치고 흉악한 몰골로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고. 그치. 근데 오늘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내 놈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저승으로 보낼 거라고. 내세로 인도할 거라고. 예. 하지만 네 놈은 이곳에서 더 이상 영혼들을 해하지 못할 거라고. 예. 내가 내 놈을 이곳에 묶어둘 거라고. 아, 봉인. 예, 예. 이곳에 묶어둘 거라고. 그리고 윤회를 위해서 오고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네가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너는 와. 절대로 윤회의 굴레를 다시 맛볼 수 없을 거라고. 너는 이곳에서 예.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라고. 지나다니는 영혼이 너를 조롱하게 만들 거라고. 막 하시면서 계속 나뭇가지를 흔드시면서 계속 모셨대요. 예. 딸랑딸랑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한 번에 막 쭉 빨려가는 것 같이 느껴지셨다, 할머니는. 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빨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쭉 빨려가더니 그 형상이 갑자기 사람 형상이 딱 되더래요. 오, 괴물이었던 그 형상이. 영혼들이 쭉 빠져가더니 사람 형상으로 바뀌더래요. 예. 사람 형상으로 딱 바뀌었는데 보니까 이게 스님이야. 스님? 예, 예. 스님이요. 머리 빡빡 깎고 옷도 회색 승복이고. 예. 그래서 할머니 신명이 그 영혼을 거기다 묶으셨대요. 그 내세와 현세 중간 어디쯤에 예. 묶어두셨대요. 그리고 니놈 여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라고. 네네. 여기는 사람이 오지도 못할 곳이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빌어줄 사람도 구원해줄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라. 예. 그게 네 벌이라고. 그냥 불쌍한 영혼들도 아니고 다음 생을 위해서 윤회의 굴레에 있는 영혼들을 해쳤으니까 야. 이것도 벌이라고 하고는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시더래요. 네. 묶어놓고 나가시더래요. 나가니까 산 정상이더래요. 예. 그 공간이 바뀐 거지. 그렇지. 와. 그 할머니 손을 잡고 딱 나갔는데 공간이 딱 바뀌고 그 하늘째 정상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현세와 내세 그 중간에 딱 걸쳐져 있었던 거야, 할머니가.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이따가 날이 밝으면 내려가자고. 내려가서 인사드려야 될 곳이 있으니까 가자. 얘기를 하시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내려가셨대요. 네.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늘째 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네네. 반대편 내려가세요.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이제 저 충주로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 네네. 충주 쪽으로 가는 거야. 월악산 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원래 그 영혼이 묶여 있었던 데가 있더래요. 그 불상이고 막 석탑이고 있는 네네. 절터가 있더래요. 원래는 여기 묶여 있었던 영혼이라고. 살아생전에 고기 맛을 들여가지고 스님인데 고기 맛을 들여서 개를 엄청 먹었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벌 받아가 예. 죽었지. 벌 받아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막 미신철폐 뭐 이런 거 때문에 막 민다고 하다가 잘못 건드렸겠지 뭐. 아, 잘못 그쵸. 건드려갖고 풀렸는데 이게 현세로 나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네. 이게 그 지역이 되게 웃기대요. 할머니도 네네. 거기가 관음이라 그러잖아요. 관음보살. 현세 쪽은 관음보살이 관장하는 지역이고 네. 내세 쪽은 미륵이 관장하는 지역이래요. 거기는. 오, 예. 그래서 마을 이름도 관음리와 미륵리예요. 오, 예. 관음리와 미륵리예요. 그러니까 미륵리에다 묶어놨던 건데 이게
도망을 쳐서 바른 현세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경계 예, 예. 틈타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계속 나쁜 짓을 한 건데 제대로 걸린 거지. 그치. 웬만한 무당이면 쫓아오지도 못했을 거고 네, 두려워만 했을 찾지도 거고. 못할 거고. 음, 절대로 찾을 수가 없대. 살아있는 사람은 예. 알 수가 없는 데니까. 죽은 사람만이 가는 건데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세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대요. 네. 내세로 가니까.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잡아먹었던 거예요. 힘을 이야. 키운 거죠.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죽치고 있었던 건데 그 할머니가 꿀떡고기에서 부탁하신 일 때문에 거길 찾아가셔서 그 두 분 길 열어드리고 그 길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네. 그걸 처리하고 할머니 신명도 대단하신 거지. 와, 처리하셨다, 그걸 또. 그만한 악기를 그냥 나뭇가지 부러뜨려가지고 흔드니까 방울처럼 막 딸랑딸랑 거리더래요. 그 무당이 예. 방울 막 흔들잖아요. 그것처럼 나뭇가지를 탁 흔들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딸랑 하고 또 탁 흔들면 딸랑 하고 그 방울 소리 들을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막 발악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보통 무당이었으면 그냥 막 놀래가지고 자빠졌을 텐데 네네. 할머니는 뭐 젊었을 적부터 워낙 험한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겁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 신명은 그냥 걱정 안 하고 계속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놀래면 그때 다치는 거예요. 네네. 놀래면. 네. 그 작두 탈 때 겁내면 다치는 거랑 똑같은 원리래요. 오. 네가 신의 기운을 부정을 하면 다치는 거라고. 막 짐승 상대할 할머니는 때도 안 모셔오셨으니까. 조금 뭐 잘못하면 이렇게 물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네. 네. 뭐 그렇게 해서 일을 끝내셨다고 야. 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진짜. 아니, 다시는 와. 거기를 찾아가 보실 수도 없으셨대요. 그 그쵸. 이후로. 그치. 그 허락이 돼야지만 볼 수 있는 길이고, 그런 공간이 열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네, 그렇죠. 야, 이거는 할머님도 생애 처음으로 가보고 마지막으로 가본 길이 되겠네요, 그게. 네, 그렇죠. 그래서 신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끝나고 나서. 네네. 끝나고 그때 신어머니는 살아 계실 적이니까 70년대 후반쯤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예. 신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갔다고. 야, 이건 뭐 저승 갔다 오는 네. 거랑 다른 거래요. 다른 거예요. 저승보다 훨씬 겪기 힘든 거래요. 네네. 그 뭐 임사 체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윤회의 굴레를 본 거래요. 네. 영혼이 다음 생을 위해서 가는 길을 걸어 보셨던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뭔가 진리 막 이런 거 그런 건가? 네, 그렇죠. 그 불교에서 오. 말하는 그 윤회의 굴레를 걸어 보셨대요. 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머님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길로 가서 그 악귀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진짜 소중한 이야기네요.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번에 또 진기한 네.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야기 엎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와,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윤회의 굴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생을 하러 가려는 그런 영혼들을 낚아채서 중간중간에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악귀를 처단하는데 그냥 나뭇가지 하나를 흔들면서 방울 소리를 내서 그 악귀가 먹었던 영혼들을 다 빼내니까 결국에는 그냥 딱 승려 영혼, 그냥 허름한 승려 영혼, 그리고 그 승려 영혼은 그 어디쯤에 묶어버린 다음에 이제 환생하러 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질타만 받으면서 놀림만 받으면서 그걸 부러워하게 만들 거다. 와, 이게 진짜로 큰 벌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귀신 세계에서는 대부분은 다 성불하고 싶고 뭔가 환생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묶어버리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끔 만든다.
정말 또 큰 벌을 내리지 않았나 싶은 그런 신기하고도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